약 1년 전, 요괴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어지럽히던 시절, 무적의 힘을 가진 음향사 하루아키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요괴들을 모두 없앴어요. 그 순간 세상이 숨을 고르기 시작했죠. 요괴들은 그 후로 두려움을 느끼고 숨겨진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됐어요. 음향사의 후손들은 대대로 영적 힘을 물려받아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수호자가 됐어요. 그리고 1000년 후 첫 번째 음향사의 모든 힘을 계승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하루아키. 인간 세계에선 무해한 선생님이지만 요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오늘 나는 백귀 학원에서 가르치기 위해 초대받았어요. 주위를 보니 하루아키는 흥분으로 가득 차서 마치 축제에 온 듯해요. 내가 향하는 학교는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이게 하루아키의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지난해에는 너무 젊어 학교에 가자마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그만뒀어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오늘 다시 도전하려 해요. 지인 추천으로 백귀학원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오래된 학교예요. 하루아키는 이런 스타일에 중독돼서 기대에 차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 솟아있는 거대한 건물이 눈에 띄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에요. 교장 선생님과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 하루아키를 놀라게 해요. 그래도 그는 이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해요. 실은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해야 할 텐데 전에 하루아키의 가족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가 내 힘을 필요하다고 하니 무용지물이던 내가 기쁘게 느껴져요. 교장 선생님은 그 후로 하루아키가 맡을 2학년 반을 소개해요.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해요. 하지만 현실은 꿈 같지 않아요. 인간 학생들조차 힘들 텐데 교장 선생님이 나를 요괴들로 가득한 반에 배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겁쟁이 하루아키는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는 교장에게 안에서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고 말하지만 교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도 요괴니까요. 맞아요. 백귀학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요괴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쯤 되니 하루아키는 더 이상 못 참고 떠나려 해요. 교장은 그를 학교의 첫 번째 인간 선생님으로 만들려 해요. 하지만 하루아키는 싫어해요. 요괴들에게 잡아먹힐까봐. 하루아키는 아직 자신의 강력한 마력을 모르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교장의 손을 다치게 하고 결국 그 반으로 밀려 들어가요. 천천히 즐겨보세요. 학생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하루아키는 40분 넘게 책상 밑에 숨어 있어요. 마침내 인간처럼 보이는 남학생 하나가 다가와 대화를 걸어요. 산호가 그를 나오라고 유혹하지만 책상이 너무 단단해 갇혀버려요. 정말 어이없네요. 학생이 끌어내주자 옷이 찢어지더니 핑크 팬티만 남아요. 여학생들은 깜짝 놀라 변태라고 생각해요. 하루아키는 그들보다 더 크게 소리쳐요. 작은 학생 하나가 다가와 알려주네요. 산호는 병신신으로 불운을 가져올 수 있어요. 보통은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선생님이 싫어서 손이 근질거려요. 교장은 동료를 불러 이야기하고 선생으로서 학생을 두려워하는 그에게 동복에 대한 백과사전을 선물해요. 이걸 보자마자 하루아키는 기분이 좋아져. 요괴들 따위 신경 안 써요. 교장은 그가 잘 가르치면 좋아하는 동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해요. 좋아요. 그럼 가르쳐볼게요. 먼저 이름을 소개한 후 인간님을 알자 그들은 비아냥거리네요. 특히 금발아이가. 이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인간 형태가 나타나니 하루아키는 조금 덜 무서워져요. 반에서 마오카밖에 친절한 아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을 응원해요. 바로 그때 히타가 결혼식에서 돌아와 학교에 와요. 선물로 친구들에게 주는 게 많아서 다들 기뻐요. 하지만 인간님을 알자 달려들어요. 리미루는 자신의 누나를 소중히 여기지만 인간과 결혼했으니 화가 나요. 하루아키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흙을 뒤집었어요. 이게 히타 집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늪지 요괴라 불려요. 그 모습을 보니 그들조차 하루아키를 요괴처럼 느껴요. 학생 하나가 선생님에게 인간 세계로 돌아가라고 해요. 하루아키는 가고 싶지만 인간 학교에서는 매일 괴롭힘을 당해요. 때로는 울기도 해요. 태어나서 친구 하나 없어요. 울면서 이야기하며 무능력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자 야시키는 안 보이네요. 작은 아이가 말하길 그 친구는 1년째 쉬고 있지만 아직 그만두지 않았어요. 내일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 하루아키는 그 아이를 부르러 갈 생각이에요. 히타는 포기하라고 조언해요. 모든 요괴는 학교에서 살고 인간처럼 별도의 기숙사가 있어요. 마오카는 선생님에게 조심하라고 디싱해요. 여자 기숙사에서 실수하면 큰일이에요. 산호도 따라가며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지켜봐요. 하루아키는 걱정되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더 걱정해요. 그는 야시키가 행운의 요괴라고 생각해. 그 아이를 데려오면 자신의 인생이 밝아질 거예요. 산호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읽고 포기하라고 조언해요. 리미루는 자신에 대한 책을 보고 배교보에서 도요괴는 작은 개 형태라고 알게 돼요. 마오카는 개에 비유되니 슬퍼해요. 이 책은 2000년에 출판됐어요. 몇 곳이 틀려요. 선생님은 왜 병신신처럼 요괴가 안 쓰여 있는지 묻자 산호는 침묵해요. 세 사람은 야시키의 방으로 가서 벨을 누르지만 답이 없어요. 리미루는 푸른 똥 형태로 변신해요. 이 모습으로 자물쇠를 열어요.
하루아키는 그걸 보고 진화의 정점이라고 칭찬해요. 산호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마오카는 반쯤 들어가다 결계를 맞고 타버려요. 안에서 경고 편지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기적처럼 하루아키의 영역이 문을 부수네요.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퍼지며 방 안은 온통 야시키의 물건들로 가득해요. 그녀는 세상을 구하려고 바쁜데 불러서 화내요. 야시키는 게임 중독으로 현실을 게임처럼 살아요. 말한 후 어떻게 들어왔는지 깨달아요. 작은 아이는 그 게임이 히타의 추천인지 물어요. 1년 전 그 아이가 게임을 줬지만 하룻밤에 클리어했어요. 그 후로 게임에 빠져 생활 리듬이 엉망이 돼 학교를 쉬어요. 세 사람은 그 이유를 듣고 충격받아요. 하루아키는 고개를 숙이며 내일 학교에 오라고 빌어요. 학교에서 세상을 구할 순 없지만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거예요. 야시키는 눈을 뜨라고 하자 브레지어가 보이네요. 그녀는 변태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영역이 강해 살아남아요. 작은 아이는 그녀에게 가서 울보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깨닫고 어른이 되면 방에만 있을 수 있지만 학생 시절은 지금뿐이에요. 검은 머리가 아름답다고 칭찬해요. 이건 그의 개인적인 목적이지만 성공적으로 설득했어요. 다음 날 산호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장은 그를 특별한 출신 때문에 초대한 거예요. 요괴를 퇴치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하루아키는 모든 힘을 계승했어요. 그는 땅의 수호자로 살아가며 사원을 운영해요. 그 사원의 차남이 바로 그예요. 조상처럼 강력해요. 교장은 학생들에게 자극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산호는 어제 문이 부서진 이유를 알았어요. 마력에 강한 사람에게 결계는 무의미해요. 여기서 작은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동복사진 컬렉션을 발견해요. 산호는 왜 여학생들이 변태라고 하는지 이해해요. 리미루는 순진한 척하며 비밀을 지키겠다고 해요. 야시키는 칭찬받고 학교에 와서 다들 기뻐해요. 하지만 하루아키는 그녀가 치마 안에 바지를 입은 걸 보고 실망해요. 동복 매니아에게는 참을 수 없어요. 그녀를 규정 위반으로 지적해요. 산호는 그의 동복광을 폭로해요. 여학생들은 조심하세요. 모두가 선생님을 적대적으로 봐요. 히타는 어제 행동에 대해 사과해요. 그가 고집센 아이를 데려온 걸 보고 인정해요. 듣고 나서 하루아키는 더 기뻐져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26명 모두 모인 건 성공이에요. 산호는 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루아키는 학생을 밀치며 야시키를 데려왔는데 왜 내 운이 나쁠까? 그 말에 그녀는 옷으로 행운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빨간 옷은 불운의 징조. 게다가 병신신이 있으니 이건 하루아키에게 최악의 조합이에요. 바로 산호에게 쓰러져요. 하루아키는 동료들에게 술자리를 제안받아 친해져요. 앞으로 함께 일할 테니까요. 아침에 소개할 걸 그랬는데 바빠서 이제야 해요. 뿌리 있는 선생님은 미키예요. 옆반을 맡아요. 그는 마을 요괴예요. 루카이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는 하타나카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해요. 그는 더 조용하고 미키가 술을 따를 때마다 빼앗아요. 하루아키는 그 행동을 물어요. 하타나카는 말하지 않지만 계속 막아요. 또 내일 아침 일찍 학생들을 건강검진해야 한다고 디싱해요. 하루아키는 초보자라서 모르겠어요. 여러 일들이 많아요. 내일은 더 빨리 와야 해요. 미키는 매년 검진 후 몇 명의 선생님이 입원한다고 말해요. 하루아키는 놀라요. 나도 그럴까봐. 선생님이 됐으니 견뎌야 해요. 다음 날 하루아키는 학생들에게 운동복을 입게 하고 건강검진을 해요. 각자 특성이 다르니 힘들어요. 여학생들은 살찐 걸 두려워하고 남학생들은 키나 다른 걸 걱정해요. 요괴지만 그들도 청춘 시절이니 재미있어요. 작은 아이는 자신이 개가 아니면 어쩌나 걱정해요. 선생님은 안심시켜요. 마오카는 100% 개종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하타나카가 시력을 검사하라고 해요. 시력 검사실로 가세요. 시력 검사실로 가서 준비하세요. 의사의 번호를 주네요. 동료는 설명 없이 서둘러요. 일이 많아요. 검사실에 도착해 왜 동료들이 피곤하다고 했는지 알았어요. 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도쿄타워를 볼 수 있어요. 번호는 전화로 의사와 연결돼요. 그가 가리키는 걸 학생이 다 읽어요. 정말 대단해요. 류의 시력이 130도래요. 하루아키는 충격받아요. 이게 좋을까 나쁠까. 시력 검사가 끝나고 다음 작업이 주어졌어요. 하타나카가 하루아키에게 클래스에 있는 고양이와 오소리 개를 미키 선생님이 있는 의무실로 데려가라며 한바탕 소리를 치네. 왜 그렇게 주저하는지 모르겠어. 이 무슨 일인가? 곧바로 선생님이 마오카와 아키엠을 안아 의무실로 데려갔어. 이 녀석들 발 있으면서 왜 나보고 안아야 하냐고. 진짜 골치 아파. 미키가 두 아이에게 우리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해. 안에 들어가자마자 마법봉인이 요력을 막아버려서 두 아이가 원래 모습으로 변했어. 주임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하네. 이건 우리 집 마법이야.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안에 있어봐. 섬의 의사들이 모여서 무지개 빗약으로 예방주사를 시작했어. 저 의사 얼굴이 너무 교활해 보이네. 두 학생이 겁에 질려서 탈출하려 하지만 쉽지 않아. 마오카가 울면서 선생님 풀어달라고 애원해. 주사를 정말 싫어하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물 클래스 선생님들도 우리에 넣어서 예방주사를 맞았어. 네즈미 선생님이 쥐로 변해서 겁을 먹자 하루아키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타나카가 저 나이 먹은 분이 주사를 왜 무서워하나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미키가 목을 잡아당겼어. 자기 자신도 안전을 위해 주사를 맞아야 해. 갇히고 나서야 그 공포를 제대로 알게 됐어. 이 젊은이는 리엠디우라는 이름의 나셔우 형태야. 동물 클래스에 속하니 주사를 맞는 건 당연해. 분노가 치밀어 친구가 3,000엔 빚을 다시 언급하자 미키가 약간 당황했어. 그래서 의사 타카하시가 2번이나 주사를 놓고 심지어 절단까지 위협해서 모두가 공포에 떨었어. 작은 녀석은 하루아키가 안아주며 주사를 맞게 했어. 너무 무서워서 안쓰러웠으니까. 선생님이 무언가 말해줘서 정신을 분산시켜달라고 했어. 바늘을 꽂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 녀석 재밌네. 동복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를 진정시켰어. 결과적으로 마오카가 지루해서 다른 곳으로 뛰어가자 의사가 바늘을 꽂는 순간 하루아키의 머리에 꽂아버려서 겁에 질렸어. 혹시 주사를 맞으면 개로 변할까봐. 타카하시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걱정 마. 최근에 사람한테도 주사를 놓았으니까 로그아웃 될 일 없어. 사람한테도 주사를 놓았으니까 로그아웃 될 일 없어. 아직 더 안심하고 싶으면 새로 만든 약을 써보는 건 어때? 선생님이 소 크기 주사를 보자 겁이 나서 맞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맞으면 확실히 죽을 것 같아. 잠시 참고 나서 예방주사가 끝났어. 미키가 키를 재는 일도 남았다고 하면서 이건 간단한데 학생이 7층 건물만 한 키라 하루아키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 쿵쿵쿵쿵 인간은 산과 강을 만들 수 있는 요괴니까 몸이 커다란 건 이해가 돼. 하루아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했어. 하타나카는 주사를 맞고 나서 완전히 무기력해졌어. 아무것도 못해. 하루아키가 공정하게 가위바위보 하자고 했어. 저쪽이 왜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어. 결과는 뻔하네. 인간이 요괴와 겨루다니. 진후에 선생님은 산 정상에 오르듯 아이의 몸 위로 기어올라야 했어. 아이라고는 하지만 몸집이 엄청 커서 오타가 선생님을 보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 미키가 아래에서 책임을 미루면서 위에서 바람이 세니 조심하라고 했어. 하루아키가 귀까지 기어오르자 교장 선생님이 선물한 귀여운 동복 세트를 떨어뜨렸어. 그건 무한의 보물이었어. 잡으려 손을 뻗다 자유낙하했지만 산호가 재빨리 선생님을 구했어. 산호는 키를 재는 걸 싫어해서 오타머리 위에서 자고 있었어. 선생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구한 거야. 이렇게 키 재는 일이 끝났고 결과는 130m야. 듣고 나서 아이가 기뻐했어. 마침내 데블 우시크보다 커졌다고. 아래 동료들이 바쁘니 하루아키는 혼자 내려와야 했어. 당연히 못 내려서 산호가 업어줬어. 굴러떨어지면 내일 수업 못 가. 산호는 선생님을 싫어해서 화가 났어. 마오카가 있으면 안전하게 내려줄 텐데 왜 오타에게 부탁하지 않고 서서히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하루아키가 코에서 헤매다 기침에 날아가 버렸어. 오후가 돼도 친구가 안 보이니 다들 이상해했어. 마오카도 놀러 가려고 찾지만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어. 다행히 하루아키는 죽지 않고 교장실로 날아갔어. 산호도 따라갔으니 서로 소리치며 싸웠고 하루아키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신이 재앙을 가져오지만 하루아키 곁에 있으면 산호도 부르니 따라. 그들은 다투다 교장 선생님이 가장 피해를 봤단 걸 깨달았어. 죽을 뻔했는데 그분이 너그러우셔서 다행이야. 하루아키가 깨친 창문을 보상하려 했지만 그 유리는 선생님 월급으로 못 고친다고 했어. 그래서 교장이 피해 보상으로 몇 가지 일을 시켰어. 다음 날 아침 창문 대신 하루아키와 학생들이 수영장 청소를 하러 갔어. 오타가 사과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야. 다행히 아이들이 도와줘서 혼자 하지 않아도 돼. 다른 아이들은 즐겁지만 수영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지난해 해변에서 배웠는데 작년엔 해변에서 배웠지만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다 요괴들이 난리라서 도착하니 수영장이 독처럼 변했어. 주변은 황폐해져서 청소가 오래 안 됐어. 히타가 이 상태로 청소가 되겠냐며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나을지도 몰라. 수영장 물이 정상적이지 않아. 공기처럼 진하고 위험해. 하루아키가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 물을 빼보자고 했어. 산호가 조심하라고 했어. 섬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 그럼 죽을 텐데 히타가 재빨리 자물쇠를 열려다 미끄러져 떨어졌어.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 독처럼 위험하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진정했어. 히타는 지능요괴니까 괜찮을 거야. 잠시 후에 올라오면서 몸이 이상하다고 했어. 그 독이 히타를 변하게 해서 웃기네. 구할 수 없으니 그냥 발로 차서 끝냈어. 하루아키도 동의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물을 빼라고 했어.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작은 녀석이 물속 요괴들에게 끌려갔어. 이 장난꾸러기들은 친구를 놀라게 하려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렇게 서로 끌어당기며 싸웠어. 마오카가 너무 무서워서 산호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다른 녀석들은 무용지물이니까. 한 번 차기로 물고기를 멀리 날려서 친구를 구했어. 이 커플 보니 젊은 아빠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이후에 그 생물이 경고했어. 나를 이겼다고 우쭐대지 마. 이 멍청이들아. 더 먹으려고 하면 아래에 더 강한 요괴가 있어. 그분을 부를 거야. 이때 큰 그림자가 수영장에서 떠올랐어. 처음엔 잉어가 용이 된 줄 알았지만 이건 웃기네.
그건 인간 얼굴 물고기야. 사람 같은 얼굴이 있지. 여기 도전이야. 이걸 이겨야 청소를 허락할 거야. 저희를 하찮은 요괴라고 하네. 이 말은 모두를 자극하려는 거야. 아키엠은 고양이니까 이 멍청한 물고기가 싫어서 싸우고 싶어졌어. 용감하게 달려갔지만 삼켜졌어. 약한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나머지들은 구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인간 얼굴 물고기가 공격하자 산호가 절대적인 힘으로 막았어. 오타에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버릇없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어. 130m 크기로 너무 쉽지. 인간 얼굴 물고기 지배자가 패배하자 죽음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나를 요리해도 좋다고 했어. 오타는 다른 요괴를 먹기 싫어서 거부했어. 마오카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멍청한 물고기를 동물클럽에 초대했어. 깨끗한 환경에서 새끼 식사 제공. 초대가 너무 매력적이라 인간 얼굴 물고기도 동의했어. 잠시 후 청소가 시작됐어. 갑자기 오타가 독 있는 물속에 서 있단 걸 깨달았어. 결과적으로 넘어져 파도처럼 물을 휩쓸었어. 교장이 와서 보니 모든 게 파괴됐어. 하루아키가 작은 수영장을 꺼내며 임시로 쓰자고 했지만 교장이 화가 나서 월급을 깎겠다고 했어. 몇 일 후 매늘미키 선생님 수업에 초대해서 참관하게 했어. 그 아이가 기뻐했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 동료에게서 배우고 싶어. 친구는 요괴학을 가르칠 거야. 주케아이의 역사나 성장 과정처럼. 간단히 말해 사회과학이야. 이 선생님은 하루아키가 요괴에 대해 더 알면 좋은 교사가 될 거라 생각해. 듣고 나서 하루아키의 눈이 빛났어. 학생들의 심리를 아직 이해 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떠난 후 다른 동료들이 부러워했어. 두 선생님은 교사 중에서 맨과 가장 많이 접촉해. 하루아키가 파괴의 힘을 가진 걸 알자 겁을 먹었어. 미키는 그들이 바보 같다고 해. 그 힘이 크니까 복종하는 거지. 잠시 후 유령이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주임 선생님이 참관한다고 설명했어. 듣고 나서 아이들은 인생이 지루해졌어. 이 조합이 제일 싫으니까. 미키는 학생들 눈에 엄격하고 현명한 선생님이고 맨은 완전히 반대야. 작년 1등이 재연되는 걸 싫어하니 모두 긴장했어. 시작은 지난주 숙제 확인부터야. 듣고 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겁을 먹었어. 숙제를 기억 못하니까. 애니 친구를 배신하고 무진아가 숙제를 안 했다고 말했어. 미키가 웃으며 수업 후에 만나자고 했어. 히타도 못한 아이들 중 하나라서 깜빡했어. 이 녀석은 앞사람이 바보 같아서 배웠어. 내가 했다고 하면서 집에 두고 왔다고 했어. 미키가 가져오라며 왕복 15분 걸린다고 하니 히타가 충격받았어. 숙제가 없으면 선생을 속이고 친구를 배신하는 죄까지 더해질 테니까.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 성격을 알기에 아주 순종적으로 굴었어. 이 광경을 보고 하루아키가 정말 부러웠어. 동료는 존경받는데 자신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빌어야 하네. 오늘은 요괴 종류와 현대화에 따른 변화를 배울 거야. 기본적으로 M클래스에는 인간형, 동물형, 물건형 세 종류가 있어. 듣고 나서 하루아키가 갑자기 똑똑해진 기분이야. 이 선생님은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네. 산호를 보니 병신은 어떤 종류일까 궁금해. 마오카처럼 개로 변하면 얼마나 귀여울까 생각했어. 이 생각이 전해지자 산호가 펜을 날려 선생님 얼굴에 맞췄어. 그럼 변태 같은 눈으로 보지 마. 요괴 능력은 의지로 발동되는 것도 있고 특정 행동이 필요한 것도 있어. 가장 힘든 건 사시코야. 감정에 따라야 발동되니까. 매니 물어보자. 그들은 정신요괴라서 스스로도 통제 못해. 의지로 발동시키면 위험한 의지로 발동시키면 재앙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말에 산호가 불편해졌어. 자신도 그런 대상이니까. 유령은 마오카처럼 행동형이야. 술을 마셔야 능력을 발동시켜. 쉽게 설명하려고 미키가 실습을 했어. 학생들이 깜짝 놀라게. 아이들은 막았지만 하루아키만 모르고 궁금했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노려봤어. 참관 중이니 조용히 봐. 말하지 마. 그래서 선생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어. 술을 마시자 엄청난 요력이 생겨서 가볍게 만지다 칠판이 부서졌어.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술 마시는 걸 안 막는 게 아니야. 작년 재앙이 바로 이거야. 미키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격도 변해. 까칠해져서 학생들을 야단쳤어. 긴장된 상황에서 히라방에서 숙제를 찾았지만 안 했으니 울면서 혼날까봐. 클래스로 돌아오니 산호가 선생님에게 술 마시면 통제 못한다고 말했어. 능력은 못 쓰지만 육체적 힘을 주의해야 해. 작년에 술 취해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모두가 유령의 통제 불능 상태를 무서워해. 모든 잘못이 하루아키 탓으로 돌아갔어. 애니 다른 선생님 부르겠다고 하자 수업 중에 어딜 가냐고 막았어.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감귤을 으깨서 눈에 주스를 쏘니 고통스러워했어. 이 광경을 보고 무진아가 웃었어. 그 친구가 배신자니까. 미키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전투 능력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한다. 맨은 이번에는 급여 명세서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더 흥미로웠다. 산호는 상황이 너무 긴장되자 주임 선생님의 영역으로 요괴를 막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 맨에게 음향사의 힘으로 그 녀석을 제압해달라고 부탁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따라하려 하지만 영역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 원래 자신의 몸속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으로서 그들을 이끄는 하루아키는 맹렬하게 돌격한다. 결과는 날아가 버리고 거의 죽을 뻔했다.
하타나카는 우연히 지나가다 이 익숙한 광경을 보고 미키가 술을 마셨다고 꾸짖는다. 그 자신도 막을 수 없고 하루아키는 목표물이 된다. 직접 그 몰린 소년 요괴와 대결하면서 매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모든 것을 걸었다. 사노는 주임 선생님이 노력하면 야시키가 치마만 입고 바지를 안 입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말을 듣고 하루아키 안에 강력한 영역이 폭발한다. 야시키는 그 녀석이 위급한 순간에 그런 소리를 해서 화가 난다. 그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무능한 선생님은 대대로 전해진 무시무시한 영역으로 주변의 모든 요괴를 쓰러뜨린다. 하이타가 숙제를 다 마치고 오자마자 이 광경을 본다. 사건 후 사노는 매니 학교의 모든 요력을 산산조각 낸 걸 믿을 수 없다. 하루아키는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무능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걸 반 친구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걸 말하면 그들이 싫어할 테니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 자신은 모두와 즐거운 학교 생활을 원한다. 이 진심 어린 말에 사노도 생각에 잠긴다. 기운을 차리려는 순간 작은 요괴들이 걸음을 제대로 안 주면 똥을 던지며 공격한다. 주임 선생님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니 꽤 재미있다. 몇 날 후 히타는 류우를 따라가서 숙제를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한쪽 눈의 청년은 도와주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을 해칠 뿐이니까. 게다가 작년부터 그 부탁은 이미 100번 넘었으니 안 주고 히타를 욕하며 바보 같다고 자라서 그 주임처럼 실패자가 될 거라고 말한다. 그때 하루아키가 근처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놀라게 하며 위협한다.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으니 매는 하타나카 선생님의 일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단순한 일들이 자신과 학생들을 연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들의 눈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 하루아키를 알게 된다. 규정을 모르는 네로는 사노가 머리 규정을 위반한 학생이라고 선생님에게 알려준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은 그가 염색을 한 줄 알고 꾸짖는다. 결과는 그에게 목을 잡히고 광장으로 끌려간다. 그는 다시 원래대로 염색하지 않겠다고 단언한다. 하타나카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멋지니 용서해준다. 하타나카가 들었으니 동료를 위해 나쁜 행동을 눈감아주는 걸 꾸짖는다. 그때 야시키가 치마를 입었지만 바지를 입어서 하루아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녀의 옷을 벗기려 하자 괴물 취급을 받아 맨이 가장 화가 난다. 그녀의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하다 결국 경찰에게 잡혀간다. 이 광경을 보고 게임 중독 두 아이는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돼 기뻐한다. 하지만 하타나카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즉시 모두 압수한다. 단 그는 진지하게 유머 없이 행동한다. 미키를 숙제 채점 게으름으로 꾸짖는다. 그들은 이미 지난주에 끝냈는데 이제야 끝난다. 압수 사건으로 맨의 반 학생들은 화가 난다. 야시키는 울며 애원해서 넘어가게 하자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사실에 오자 하타나카가 다음 주 시험까지 게임기를 압수할 거라고 듣는다. 이 일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미키는 매번 이런 일이 있으면 몇 명이 참지 못하고 되찾으려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금고에 숨겨 보호한다. 교사로서 책임이 있으니 끝까지 해야 한다. 그때 반해서 마오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유우가 감탄한다. 바로 그때 게임 중독 두 아이가 돌아와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한 전쟁을 부르짖는다. 오가타 형제도 아침에 똑같이 당했으니 동참한다. 사노는 그들을 보고 마오카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며 이 바보들처럼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 밤 네 친구가 침입했다. 이 밤 네 친구가 물건을 찾기 위해 방에 침입했다. 의외로 하루아키도 동참한다. 처음에 그들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위협하려 했다. 결과는 맞아 맞고 그들은 선생님을 속여 방에 물건을 두고 왔다고 말한다. 그 후 금고를 열자 그들은 기뻐하며 선생님을 쓰러뜨리면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달려들려 할 때 봉인된 우리가 위에서 떨어진다. 히타는 하루아키가 이렇게 영리할 줄 몰랐다. 미키와 하타나카의 뇌물인 세 벌의 제복을 보자 모든 걸 이해한다. 이 함정을 위해 그 둘이 맨을 매수해 그들을 속였다. 큰일이 될 줄 알았는데 오가타 형제는 요술로 탈출한다. 요력 봉인 부적이 그들과 같은 뇌신과 풍신에게는 효과가 없다. 그들은 신이었지만 전생의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 요괴로 추방됐다. 이걸 배교보에서 읽고 매는 세상의 신 출신 요괴가 있다는데 충격받는다. 추격전이 시작된다. 제복을 받은 덕에 하루아키는 효과적으로 움직인다. 작은 요괴들이 벽을 만들어 도와준다. 그래도 네 아이를 막을 수 없어. 하타나카는 술 마신 친구를 불러 그들을 잡는다. 술기가 힘을 얻은 후 그들의 은신처를 찾는다. 이 광경을 보고 히타는 무서워 뇌신이 힘을 쓰게 한다. 그게 오히려 무능한 선생님에게 맞는다. 그를 번개 기둥으로 만들고 몸이 타서 그는 종을 울려 하타나카를 걱정하게 한다. 미키가 소화기를 가지러 가지만 그는 이미 취했다. 잠시 후 모든 게 밝혀진다. 선생님들은 그들이 도둑인 줄 알고 과장했다. 실은 장난감만 되찾고 싶었으니 다음에는 그냥 오라고 말한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다. 이때 소방대가 오니 모두 도망쳐야 한다. 우연히 새 친구가 지나가서 그들이 숨어있는 걸 보고 알아챈다. 그래서 소방대에게 그 밤에 장난꾼을 잡으라고 알려준다. 얼마 후 하루아키는 학생들에게
요괴 학교에서 첫 인간교사로 인터뷰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전한다. 매는 자신을 유능하게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미움받을 테니. 게다가 그 다큐는 아주 유명하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 초대를 거절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너무 놀라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왜냐고 묻는다. 공부한 지 한참 됐으니 하루아키가 얼마나 무능한지 안다. 방송에서 가족에게 창피를 줄까봐. 이건 그를 위한 걱정이다. 최종 결정은 맨에게 있다. 산호는 선생님이 방송에 나가는 게 정말 괜찮은지 묻는다. 장점 하나 없고 성격은 소심하고 무능하다. 게다가 제복광이다. 시청자들이 알면 해고될 수도 있으니 장난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도 자신을 무능하다고 인정한다. 히타는 안타까워하며 다른 화려한 아이들과 함께 하루아키를 돋보이게 해서 완벽한 선생님으로 보이게 하겠다고 나선다. 듣고 나서 그는 감동받는다. 도와주겠다는 말이 벽 너머 동료도 맨에게 다음에는 파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내 수업에 영향을 끼친다. 며칠 후 방송국 사람들이 인터뷰하러 온다. 감독 요괴 아는 하루아키의 동반자가 된다. 그리고 조수와 몇 명의 스태프가 따라온다. 맨은 그 거대한 체구를 보고 무서워한다. 먼저 수업 장면을 찍고 그 다음 클럽 활동을 찍는다. 그때 반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아이들은 모든 걸 준비했다. 입으로 선생님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TV에 나가고 싶어한다. 마오카는 야나기다가 오늘 매끄러워서 만져보자고 하니 몸이 비단처럼 느껴진다. 야시키는 그들이 너무 흥분해서 말할 게 없다. 특히 히타는 보통 무례하지만 TV에서 착하고 똑똑한 척한다. 아키엠은 고귀한 고양이처럼 털을 다듬었다. 바로 선생님이 사람을 데리고 오니 최고의 쇼가 시작된다. 첫 인상은 벽에 난 커다란 구멍일 거다. 교과서를 열어 가르치려 하다. 하루아키는 집에 두고 왔다. 대신 귀여운 제복 사진 앨범이다. 당황해서 영역을 발휘해 벽에 또 구멍을 낸다. 운 좋게 하타나카 선생님의 교과서를 빌린다. 덕분에 수업 장면 촬영이 잘 된다. 두 학생 친구가 와서 선생님이 괜찮은지 묻는다. 이건 너무 위험해. 아하는 다음 수업이 뭐냐고 물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오늘 작은 요괴들은 하타나카 선생님과 함께 사람을 놀라게 하는 실습을 한다. 그 선생님은 진지하지만 아래 팀을 보니 안심이 안 된다. 하루아키는 학생들과 짝지으려 하지만 모든 걸 망치기 전에 쫓겨난다. 실습 장소는 혼슈 쇼핑가다. 100개 학교에서 가려면 10시간 걸린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신비한 문을 쓴다. 요술로 두 곳을 연결해 쉽게 갈 수 있게 한다. 이 지역은 거의 문 닫았으니 사람도 적다. 그래서 놀라게 하기에 딱 좋다. 매는 인간이지만 피해자가 되기엔 적합하지 않다. 하타나카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마오카는 그가 친구가 없어서라고 한다. 누군가는 그를 변태라고 하니 놀라게 하면 반격당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은 그가 불운을 가져오니 피해야 한다고 한다. 이 비하로 하루아키는 화가 나지만 그 말이 맞아서 어쩔 수 없다. 실제로 학교는 이 소문이 퍼지게 하려 나선 사람을 고른다.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놀라게 하지 말라고 금지한다. 첫 실습 커플은 우타가와와 네루다. 그들은 적합한 대상이 오기를 기다린다. 바로 두 무례한 녀석이 지나가며 여자친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귀었다고 떠든다. 그들이 너무 쓰레기라. 네루와 친구는 그들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한다. 먼저 우타가와는 예쁜 여자로 변신해 유혹한다. 그 후 작은 뼈대로 변해 두 녀석을 무섭게 해서 도망가게 한다. 한쪽 눈청년은 앞을 막아 또 한 번 놀라게 한다. 다음에 여자를 나쁘게 대하면 죽는다고 경고한다. 이 장면을 보고 하타나카 선생님은 만족해 높은 점수를 준다. 그걸 보고 무지나가 화가 나서 히타와 짝을 지어 자신을 보여주기로 한다. 이 청년은 전에 한쪽 눈 녀석에게 화가 나서 그를 능가하고 싶다. 그 후 들어가 히타는 그게 친구의 엄마인 줄 알고 머리가 비슷하다. 그들은 나가 놀라게 한다. 하지만 도둑이 노파를 만나 무기가 든 걸 보고 도망친다. 이 노파는 두 학생이 여기 막아 있다고 해서 온 무당이다. 그래서 무지나와 의외로 그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무지나와 없앤다. 무지나와 히타는 10km 넘게 달려서 그 강한 노파를 피한다. 다음은 마오카와 아키엠의 차례다. 이 두 아이는 너무 귀엽게 변신해 여자아이들의 눈에 띈다. 이 광경을 보고 선생님은 할 말이 없다. 하타나카는 그들에게 더 숙제를 줄 생각이다. 산호는 다음 참가자지만 하루아키와 짝을 짓는다. 그는 사람을 놀라게 해서 기뻐한다. 감독은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하면 주목을 끌 거라며 좋아한다. 하타나카는 불안해 산호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이 청년은 요술을 통제 못하니 거의 안 쓴다. 미키 선생님의 수업에서 이미 말했었다. 그와 야시키는 의지로 요술을 못 다루니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알아듣고 선생님은 산호를 격려하며 필요할 때 영역을 써 도울 거라고 말한다. 하루아키는 제복 입은 인형을 들고 동기부여를 받는다. 영역을 발휘한다. 그 녀석은 그 말을 듣고 이미 약한데 더 장난친다. 그 후 먹잇감이 나타나 혀를 내민 개와 주인이다. 산호는 천천히 요술을 가장 부드럽게 발휘한다. 그 결과 개가 화가 나서 맨을 공격한다. 선생님은 그 개의 사나운 얼굴을 보고 도망친다. 결과는 쫓겨서 있는다. 웃기네. 사진 좀 찍자. 하루아키가 개를 쫓아다니는 걸 보고 재미있다. 의외로 불운이 오고
그는 차에 치여 날아가고 개에게 물린다. 그가 전화하는 여자에게 떨어지니 그 변태 같은 얼굴이 사람을 무섭게 해서 소리를 지르게 한다. 동료가 와서 괜찮은지 묻자 선생님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질문을 하니 안경을 벗는 게 낫다고 말한다. 산호는 그 후에 다가가서 그들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했지만 하타나카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에는 유령을 겁주되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오케이, 내가 다시 조정해볼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 선생님의 옷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때 지나가던 여자가 변태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도망쳤어. 야외 수업이 이렇게 끝났고 방송국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하며 산호가 클럽 활동 인터뷰에서 더 노력해주길 바랐어. 그는 그들에게 쓸데없는 장면은 모두 잘라달라고 부탁했어. 학생들은 여전히 산호 선생님을 도와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의 비밀 계획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됐어. 현재 하루아키는 생물 클럽의 고문으로 매일 그 못된 꼬마 요정들에게 물을 주고 인면허에게 밥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돌보는 만드라고라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알게 되자 하루아키는 자신있게 몇 마리를 꺼내서 이름을 소개했어. 듣고 나니 그들은 완전히 당황했어. 세 마리가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차이를 알아보지? 바로 그때 듀온 무리가 나타났고 히타와 동료들의 계획은 주임 선생님의 좋은 면을 요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못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였어. 마오카와 사노는 그 광경을 보고 어쩔 수 없어. 갑자기 그 바보 같은 말에 따라가고 있었어. 나는 그걸 보고 따라 연기하며 먹잇감이 된 양처럼 변신했어. 각본에 따르면 그는 그들을 설득해서 고쳐지게 해야 해. 그 말에 사노가 학생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너무 어색해서 사노 본인도 한심하다고 투덜거렸어. 다행히 그 애들은 연기 잘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 마치 주임 선생님의 말이 그 못된 학생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갑자기 사노는 방송국 사람들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에 따라가는지 궁금해졌어. 그때 마오카는 주임 선생님이 기르는 꼬마 요정 무리의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하고 주위를 보니 위험에 처해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어 구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도 위험에 빠졌어. 다행히 학생들이 재빨리 반응해서 손을 잡고 산호를 안전하게 끌어올렸어.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은 사람과 요괴가 함께하는 이 순간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거야. 산호는 그 후에 하루아키에게 다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우리를 끌려다니게 해서 거의 목숨을 걸게 했으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어. 나 진짜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어. 다음 날 요괴들은 모두 하루아키라는 특별한 선생님을 알게 됐고 TV에서 본 모습이 너무 멋져서 자랑스럽게 떠들었어. 결국 그 애들 덕분에 인터뷰가 성공적이었어. 비록 조금 미친 듯이 흥분된 건 있지만 놀라운 건 나의 형 아마키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어. 그는 하루아키가 요괴학교에서 교사가 됐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 곧 그들의 고향에서 축제가 있어서 나도 초대를 받았어. 그는 주말에 오사카로 가자고 했고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흥미를 보였어. 선생님과 함께 축제에 가고 싶다는 게 뻔해. 다음 날 하루아키는 산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와 동료들이 집으로 오고 있으니 나와 만나라고 했어. 선생님은 너무 놀라서 왜 그 애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 만약 실수로 음향사가 드러나면 문제가 될 테니까 그는 신경 쓰지 말고 단 하루만 머물겠다고 했어. 평소에 그 젊은이는 주임 선생님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말하던데 오늘은 유난히 부드러워서 하루아키는 이상하게 느껴졌어. 화를 한번 내보라고 했어. 결과적으로 욕을 먹었어. 그 후 내 친구들이 역에 도착해서 음식을 먹으며 사람을 기다렸어. 야시키는 여자라서 성가신 놈들이 와서 괴롭혔어. 내 친구들은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애들은 너무 웃겨서 그냥 앉아서 지켜봤어. 산호도 어쩔 수 없어. 히타가 가서 그녀를 구하라고 했어. 막 나서려는 순간 하루아키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나타나서 그 못된 놈들에게 교훈을 줬어. 학생들은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 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그 멋진 태도가 야시키의 마음을 흔들었어. 마오카는 그 가짜 하루아키를 때려서 그의 순수한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 그들이 다투는 중에 진짜 사람이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 그들은 쌍둥이 형제였어. 아마키는 형이니까 항상 강하게 보이려고 해. 그 후 모두가 선생님의 차에 타서 집으로 갔고 그들은 이들이 요괴학교의 학생들이라고 소개했어. 히타는 자리가 없어서 상자에 숨어 있어야 했어. 그 형은 요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얼굴에 다 드러냈어. 마오카가 물어보니 선생님은 옛날부터 아마키가 귀신과 요괴를 싫어한다고 했어. 입고 있는 옷에 대해 물으니 엄마가 천엔에 사준 거라면서 본인은 안 고른 거라고 했어. 옷에 대해 물으니 엄마가 천엔에 사준 거라면서 본인은 안 고른 거라고 했어. 그 집의 패션은 큰 신사 앞에 있어서 모두 흥미로웠어. 그는 이미 엄마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니까 괜찮아. 아빠는 일찍 나가서 나중에 이야기할 거야. 네 아이들을 먼저 집에 들이려고 하다 보니 성가신 놈이 나타나서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안아주려 했지만 선생님이 제압했어. 마오카는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 사람을 때리는 줄 몰랐어. 그 사람에 대해 물으니 그건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은 유령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선생님의 엄마가 나와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 너무 젊어 보이니까. 그녀에게 가족이 신사라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학생들이 무서워할 테니까. 산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아. 그가 그 길바닥에 쓰러진 삼촌에 대해 물으니 그녀는 그게 이 집의 요정이라고 해서 그 애들이 의심하지 않게 했어. 그 아빠는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그 아줌마는 처음으로 손님이 오니까 매우 기뻐했어. 마오카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었어. 말하자면 성격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의 아마키가 서기 시작할 때 하루아키는 아직 기어다니고 있었어. 갑자기 제복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그 아이는 서서 달려가서 주워줬어. 이 장면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 제복에 대한 취향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야. 갑자기 학생들은 소름 끼쳐서 선생님이 전생에 그 옷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어. 아들의 직업이 잘 되고 있는지 물으니 그 애들은 가끔 하루아키가 똥을 맞거나 동료에게 맞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 결국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아마키는 이 가르침 일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동생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했어. 그는 사람과 요괴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며 동생이 그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지 말라고 했어. 산호는 화가 나서 제복을 사온 보람이 없다고 장난스럽게 말했어. 그 말에 나는 반응해서 나와서 정말 그런 건지 물었어. 너무 역겨워서 그 애들은 문을 닫고 갔어. 두 형제는 다투다가 아마키는 동생을 위해 그러는 거라고 말했어. 그 학생들을 신경 쓰면 돌아오지 말라고. 히타는 그 후에 들어가서 그 형을 겁주고 기절시켰어. 그 애들은 집에 들어가서 설명했어. 아마키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요괴를 무서워해. 학교 때 그는 항상 사람들과 싸워서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했어. 그 이후로 그들의 학교 생활에서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았어. 결국 주임 선생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피해를 입었어. 그 아줌마는 오늘 밤 신사에 축제가 있어서 그 애들에게 가게를 지켜달라고 했어. 그들은 동의했어. 하루아키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모두를 흥분하게 했어. 마오카와 히타는 총 쏘는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상이 너무 지루해서 도시처럼 흥미롭지 않았어. 그 작은 녀석도 친구에게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지 물었어. 산호도 선생님의 몸에 원을 그려서 이게 표적이라고 하니 플레이어가 흥미로워질 거야. 나는 여기서 요술을 쓰지 말라고 엄중히 말했어. 누군가 그들이 요괴라고 알아보면 다음에 아무도 오지 않을 테니까. 하늘은 어두워지면서 첫 손님이 축제에 들어왔어. 쌍둥이 형제와 산호는 한 가게를 지킬 거야. 아마키는 요괴를 믿지 않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도와주러 왔어. 분위기가 너무 긴장돼서 나는 음식을 사러 가기로 했어. 그들은 뭐 사올지 물었어. 그 학생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메뉴를 주워 담았어. 그 둘만 남아서 아마키는 신경이 곤두서서 병이 퍼지면 불운이 올 테니까 그게 미치면 인생 끝이야. 만약 내가 요괴를 쫓는 힘을 가졌다면 동생처럼 오래전에 쫓아냈을 텐데. 그 말에 산호는 깜짝 놀랐어. 가족 모두가 그런 힘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가족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지금은 세대가 지나서 영역이 약해지고 있어. 이 신사는 그냥 평범한 집일 뿐 어떤 주문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산호는 왜 네 사람이 들어와도 아무 일 없었는지 이해했어. 이건 그냥 평범한 신사였어. 궁금한 건 하루아키의 강력한 힘인데 후손들이 약해진 마당에 갑자기 그런 강한 아이가 나타난 거야. 그 형은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요괴를 쫓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고 했어. 그 해에 아마키는 아빠에게 요괴를 가두는 문에 대해 들었어.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힘을 다 써서 봉인했으니까. 완전히 없애려면 고대의 첫 번째 존재만 가능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실수로 문을 열어버려서 그 요괴가 탈출해서 복수를 하러 왔어. 아마키는 그 거대한 생물을 보고 무서워서 영혼을 훔치는 요괴니까 맞대면 거의 죽음이야. 아빠는 너무 겁이 나서 기절했고 아들은 아빠의 영혼을 안고 도망쳤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 곧 길을 막았어. 바로 그때 밖에서 하루아키가 문을 두드리자 요괴가 그 강력한 영역에 끌렸어. 아마키는 동생이 연루될까봐 걱정됐어. 하지만 하루아키는 밖에서 화가 나서 문을 열었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영역을 발휘해서 그 요괴를 산산조각 냈어. 이 장면을 본 두 부자는 충격받았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게 첫 번째 존재의 요괴 쫓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 귀여운 동생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어. 형의 손을 잡고 TV에 귀여운 제복을 보러 갔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아마키도 기뻐했어. 그 바보 같은 동생이 더 중요하니까. 산호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하루아키가 자신에게 요괴 쫓는 힘이 있다는 걸, 그리고 세상에 요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산호는 가족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매번 요괴를 볼 때마다 그 강력한 영역이 때려부수니까. 아마키는 항상 그걸 목격했어. 동생은 그걸 몰랐어. 그래서 하루아키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가족이 비밀을 지켰어. 게다가 그 형은 동생의 강력한 힘을 억제하기 위해 염주를 만들었어. 그걸 풀면 세상에 요괴가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산호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선생님만 이렇게 특별한 거지? 많은 세대가 지나면서 아마키는 자신의 추측을 했어. 그에게 환생을 믿는지 물었어. 알다시피 첫 번째 존재가 하루아키가 가진 그 무시무시한 힘의 주인이야. 아마도 그 고대인이 형제로 환생한 거야. 산호는 그걸 믿지 않아. 그건 비과학적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아. 요괴의 존재 자체가 인간 세계에서 비논리적이니까. 결국 그는 동생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반대해. 하루아키의 강력한 영역이 요괴를 때려 부술까봐가 아니라 만약 그게 일어나면 자신은 너무 슬퍼서 자책할 테니까. 이게 그 형이 가장 원하지 않는 거야. 그건 하루아키를 아프게 할 테니까. 산호는 이해했어. 그 사람은 선생님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를 안심시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어. 하루아키의 힘은 정말 강력해. 하지만 학교 친구들에 비하면 나 같은 병신에게는 효과가 없어. 만약 선생님이 요괴를 해친다면 내가 막을게. 하루아키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감동받았어. 그 형은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병신의 말을 믿지? 산호는 말했어. 그 사람이 믿어야 할 건 나 아니라 쌍둥이 동생이야. 하루아키의 가르침을 믿고 지지해. 그는 그 역할을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만두면 그는 평생 자신을 믿지 못할 거야. 사실 그는 변태 같고 비열하지만 학생들은 그걸 싫어하지 않아. 그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누가 그런 노력을 비웃겠어? 그 자신도 그 선생님을 좋은 교사로 생각해. 그 말을 듣고 나는 감동해서 안아줬어. 그 둘이 수영장에 떨어졌어. 하루아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요괴학교에 더 오래 있으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어. 그 말에 그 형은 충격받았어. 동생의 결의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병신은 물에 빠져서 선생님을 아래에 가두고 복수했어. 그 후에 전기를 흘려서 관객들을 끌어들였어. 다음 날 가족들은 아들을 직장으로 보내며 작별을 했어. 가장 슬픈 건 아빠야. 어제 그 못된 아들에게 발로 차여서 아들로 인정도 못 받았으니까. 아마키도 산호와 따로 말해서 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했어. 그리고 동의했어. 그들의 기차가 출발해서 모두 서둘러 타야 했어. 학생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물었어.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아마키는 밖에서 따라오며 동생에게 격려의 말을 했어. 이미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너무 그들은 쌍둥이 형제라서 입모양만 봐도 서로의 말을 읽어내. 그래서 형의 응원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단 말이야. 아마키가 쫓아가서 잘못된 배를 탔다고 소리쳐. 그 배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